Me better when I'm with you. 자, 새롭게 등장하는 암호화폐, 이 카카오를 통해서 제가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카카오가 가상통화 결제 시스템을 이제 도입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가상통화 결제 시스템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올 상반기 내에 도입을 하고요. 카카오 코인도 발행하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카카오가 자체 코인과 가상통화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어쨌든 이런 것들을 하나로 묶어야 될 인프라 시장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럼 돈이 들어가지, 핵심은. 그 돈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했더니 바로 해외 주식 예탁 증서를 통해서 이 돈을 가져오는 방식을 선택을 했고요. 카카오는 이걸 통해서 돈을 모으는데 일단 성공은 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해외 주식 예탁 증서라는 게 뭐냐면요, 외국인 투자자들 대상으로 이제 유상증자를 주는 거죠. 그리고 예탁 기관이 그걸 발행하고 유통합니다. 그 증서를 우리가 해외 주식 예탁 증서라고 하고요. 결국은 카카오가 이러한 해외 주식 예탁 증서를 했다라는 거는 외국인 돈을 지금부터 꾸준히 내가 가져오겠다, 투자의 어떤 희망을 통해서 외국인들 자금을 끌어오겠다, 뭐 이런 거죠. 이 해외 주식 예탁 증서는 세 가지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ADR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미국에서 발행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EDR, 이건 유럽에서 발행이 되는 그러한 해외 주식 예탁 증서입니다. 그런데 지금 카카오가 발행하고 있는 건 GDR이에요. 이 GDR은요, 미국과 유럽 등 복수 지역에서 발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유럽과 미국의 자금을 끌어모으는 그러한 예탁 증서를 지금 카카오가 발행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카카오가 해외 주식 예탁 증서 GDR에 과연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의구심이 많았죠. 왜? 아니, 미국이나 유럽에 있는 투자자들이 왜 카카오에 투자를 하겠어요? 그러나 제가 늘 말씀드렸죠. 카카오가 어떤 회사라고요? 그렇죠. 이미 외국인들이 투자할 수밖에 없는 회사였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할인율도 엄청나게 유리한 조건으로 지금 밀어주고 있다. 결국은 카카오가 해외 주식 투자자들의 주식을 받고 더욱더 성장할 확률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쉽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더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제 생각이긴 해요. 카카오 주가가 12만원대 이하로 내려가는 일은 상당히 힘들지 않을까, 이제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카카오는 지금 이러한 해외 주식 예탁 증서를 통해서 1조 원의 실탄을 이제 장전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딘가에 쏘아야 될 거 아닙니까? 빠바방 갈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어디겠습니까? 그렇죠. 바로 글로벌 컨텐츠와 플랫폼 사업입니다. 이게 뭐가 있죠? 그렇죠. 게임, 웹툰, 음악, 동영상 뭐 등등 글로벌 컨텐츠 또는 플랫폼 업체 인수 합병에 지속적으로 실탄을 쏘아볼 그런 계획이라는 겁니다. 카카오는요, 이미 저 1조 원의 실탄을 투자받기 전부터 블록체인 시스템 자회사를 설립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카카오가 또 뭘 하고 있습니까? 업비트의 20% 지분율을 지금 보유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암호화폐 거래소 시장에서 지금 상당한 입지를 구축하고 있다. 제가 업비트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그때도 이야기했고, 자,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이미 제 방송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벌써부터 이 맥락이 막 잡혀오지 않습니까? 와, 벌써 이렇게 움직이고 있었구나, 이렇구나, 아, 이게 우연이 아니구나. 이제는 뭐 더 이상 깊게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이제 다 알겠죠. 뭐 하나하나 따박따박 뭐 뭡니까, 처음 오신 분들까지 다 알려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런 분들은 뭐 제 방송을 통해서 이제 하나하나 보시면서 이제 이걸 보시면 알게 될 거고요. 이렇게 움직이는 이유는 분명히 그 목적이 있습니다. 카카오가 블록체인을 만들죠. 그 다음에 카카오 코인에 대한 ICO를 투입하죠. 이게 아직도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시겠습니까? 그렇죠. 플랫폼 팔라 그래. 플랫폼이요. 게임, 웹툰, 음악, 동영상, 이러한 글로벌 컨텐츠, 이거 지금 선두적으로 나가고 있는 기업이 어디입니까? 구글이잖아요. 구글. 유튜브 따라올 자가 없어. 유튜브. 안 그래요? 임지훈 대표가 AI 시스템에 지금 상당히 몰입을 하고 있고, 블록체인에 대한 투자도 카카오가 계속 진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알리바바와 텐센트, 그리고
저기 누가 있죠? 소프트뱅크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소프트뱅크가 하고 있는 사업이 뭡니까? 로봇 사업이잖아요. 로봇. 가정용 로봇. 아니면 사람과 인간이 직접 대화하고 같이 이렇게 뭘 할 수 있는 휴머노이드를 만들고 있죠. 그 다음에 알리바바 같은 경우는 뭐 하고 있습니까? 중국에서 결제 시스템, 지금 카카오랑 똑같은 저런 가상화폐 결제 시스템에 대해서 지금 계속 투자를 하고 있고, 그 사이에 카카오를 한번 딱 끼워 넣어보세요. 그러니까 카카오는요 절대 우연으로 설립된 기업도 아니고요. 또 저 당시에 어떤 뭐 임지훈, 그 다음에 누굽니까? 김범수, 뭐 이런 사람들의 어떤 해안 때문에 설립이 된 그런 회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아니에요. 거기는 대표 사장들이 막 존나 똑똑해갖고 막 뭔 미래를 보고 예지를 하고 하는 게 아니고 다 맞물려가지고 지금 한국을 거대한 테스트베드 지금 시스템으로 만들고 있다고요. 그리고 이제 그게 실질적으로 한국에서 카카오를 통해서 만들어지면요, 이제 소프트뱅크나 알리바바가 하고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들을 한국에 집어넣기 시작할 겁니다. 일단 카카오 코인은 카카오페이와 연동을 하게 될 거예요. 무조건.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 플랫폼에서 이제 거래가 이루어지게 될 거라, 이런 말이고,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 그리고 지금 시초에는 적립식 포인트로 움직이게 될 거지만 나중에는 우리가 저기 뭡니까, 막 싸이월드에서 싸이 사서 막 우리가 도토리입니까? 도토리 사서 막 우리가 막 뭐 노래도 사고 뭣도 사고 했던 그런 시스템을 이제 카카오가 점진적으로 이 카카오 코인을 통해서 구현해 낼 것이다, 이거죠. 카톡은 의도적으로 지금 우리도 무의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미 저놈들이 카톡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끔 이미 다 계획하에 움직였던 거죠. 그리고 생각해보세요. 카카오라는 신생회사가 무슨 돈이 있어서 저렇게 엄청난 매년 적자를 보고 있으면서 저걸 유지할 수가 있었겠냐고.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정주영 회장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500원짜리 화폐를 들고 가서 우리가 이렇게 조선 기술력이 좋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투자해달라. 그거랑 똑같은 이야기라고. 그 뒤에 누가 있었는데? 그 뒤에 미국이 우리 식민지로 만들기 위해서 그 담보면 충분하잖아요. 야, 해줘. 대신에 어차피 한국은 이제 우리가 평생 빨아먹고 살 나라야. 그러니까 뭐 이 정도 해줄 수 있잖아. 우리 또 같은 형제지가 아니고 뭐 영국이나 미국이나 뭐 똑같아요. 지금 모든 기업들이 다 그렇게 간다고. 그러니까 저 사람들의 성공담은 들을 필요가 없는 거야. 여러분들은 저 사람들이 아니라고. 그리고 저는 계획에 일조하는 사람도 아니고, 저들의 세력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요 성공한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냥 나 밥 먹고 살고 직원 몇 명 부리고 그냥 좋은 인생이었다 이러면 되는 거야 그냥. 그 다음에 이제 굳이 카카오와 비교를 하자면 일본의 최대 상거래 업체가 어디죠? 라쿠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 라쿠텐은요 이 아마존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자체 코인, 즉 라쿠텐 코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 방송에서도 잠깐 언급했었죠, 이 라쿠텐 코인에 대해서. 이 라쿠텐 코인도요 지금 고객 포인트를 지금 라쿠텐 코인으로 전환할 방침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라쿠텐이 가지고 있는 고객 포인트가 약 91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9조 7,251억 원 정도 됩니다. 결국 이게 뭐예요? 종이돈 없애고 전자화폐, 가상화폐 쓰자. 뭐 지금 이런 거를 기업들이 먼저 지금 팔벗고 지금 우리 지금 인프라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 뒤에 유대인 글로벌 금융 회사들도 있고, 뭐 그 뒤에는 뭐 록펠러 재단도 있고 로스차일드가도 있고. 그러니까 핵심은 지금 저들이 원하는 금융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기업을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뭐 코인을 지금 계속 개발하고 있는 건 뭐 카카오나 라쿠텐 뿐만 아닙니다. 지금 텔레그램이라는 이 모바일 메신저 업체는요 톤이라는 TON 텔레그램 오픈 네트워크라는 이 블록체인 플랫폼을 지금 개발 중인데, 이 플랫폼 내에서 이용되는 가상통화인 그램을 개발해서요 ICO를 지금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램 코인은요 개당 0.1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00원 정도의 가치를 지금 가지고 있고요. 이제 벤처 투자자들 같은 이제 일부 큰손 투자자들 대상으로 먼저 사전 판매를 했어요. 그래서 현재까지 이 텔레그램이 모은 돈이 9,089억 원 정도를 지금 이 그램이라는 코인을 이용해서 모집을 했다.
그리고 이 투자했던 그 달 안에 일반인들 대상으로 한 공개 판매까지 일단은 이 시행하겠다. 뭐 그렇게 하게 되면은 뭐 일반인들도 한 모이면 한 뭐 1조 원 정도 모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이야기하는 게 2조 원에 달하는 자금을 모을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코인에 대해서 좀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요, 미래 가치에 투자한다. 현재 코인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무수한 코인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코인의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해서 지금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코인. 즉 점점 기업들이 코인을 발행하면 할수록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지금 웃긴 게 개인에서 기업으로 가고 있죠. 기업에서 금융으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방송을 통해서. 이제 사카시래요. 사토시는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어. 이 인간은 지금 이제는 이제 관심이 없어. 응? 이 인간 뭐 죽었다고 이야기도 나오는데, 어쨌든 이런 거 다 작전이다. 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결국 이 회사가 투자하는 대로 성장하게 되면 코인의 가격이 올라갈 거고요. 근데 이 회사 기업이 형편없어.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코인의 가격도 떨어지겠죠. 이제 코인이 점점 주식과 같은 체질로 변하고 있다. 이거 절대 잊으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코인의 가치가 이제 결정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자, 코인이 체질이 변하고 있다.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자, 이제는 사람들이 측량할 수 있는 가치로 이 코인을 점점 기업들이 만들어가고 있다. 라쿠텐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1라쿠텐당 1엔이라고 이런 정해진 비율이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는 이런 코인을 발행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비트코인 어땠습니까? 측량할 수가 없었어. 0.01 코인, 0.02 코인, 뭐 0.25 코인 도대체 얼마입니까? 알 수가 없어. 그리고 그거를 환산하려면 대가리가 막 벌써 막 깨질 것 같아.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1라쿠텐 1엔, 1카카오 코인 1000원. 측량할 수가 있죠. 점점 사람들에게 이 가상화폐에 대한 시스템을 이제 주입시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라쿠텐 코인에 대해서 좀 간략히 말씀드리면요, ICO 형태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투자받기 위한 코인이 아니고요, 상품을 거래하기 위한 코인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코인이 지금 현재 두 종류로 지금 쪼개지고 있습니다. 기업의 미래적 가치를 투자하기 위한 그런 크라우딩 펀드 형식의 코인과 그 다음에 상품을 구매하기 위한 그러한 화폐 개념의 코인으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라쿠텐 코인 같은 상품 거래 코인이 나오면요, 더 이상 환전에 불편함도 없을 것이고요, 환율의 영향도 받지 않게 될 것입니다. 결국 이게 뭘 의미하죠? 그렇죠. 해외 고객의 확대를 위해서 지금 이러한 코인들이 발행되고 있다. 즉 우리가 살 수 있는 물건,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물건들은 이제 더 이상 국내 한 나라에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글로벌적인 이러한 유통 시스템과 그 다음에 상품 구매 시스템으로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다. 바로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지금 리플 코인이 한참 뜨고 있지 않습니까? 이 빠른 해외 송금 서비스의 이점을 이 리플이 지금 구현해내고 이걸 지금 실현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물론 3세대 코인이라고 리플이 불리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 효율성이 상당히 뛰어나기 때문에 이 기대를 많이 하죠, 사람들이. 라쿠텐 뿐입니까? 아마존도 지금 이러한 가상화폐 관련 도메인 3개를 지금 확보했다는 소식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요. 아마존은요, 지난해 그 아마존 크립토커런시닷컴이라는 이런 도메인을 사들였습니다. 이제 이게 아마존이 이런 이제 가상화폐 통화의 이런 시장에 진출을 준비 중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해석하기도 했는데, 이제 아마존 측에서는 당장에 이걸 결제 수단으로 일단은 이용할 생각은 없다. 그냥 브랜드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도메인을 선점한 것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어쨌든 이 비트코인들을 통한 결제가 이제 허용될 거라는 이런 루머들이 계속 지금 이 아마존에 대한 이런 이제 사업과 계속 이 같이 휩쓸려서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죠. 이런 이야기들이. 요즘 사람들이 가상통화를 가지고 있는 이유가 뭐죠? 그렇죠. 투자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었죠. 그거 사용하려고 가지고 있었던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비트코인에 미친듯이 투자했던 이유도 비트코인을 물건 사려고 가지고 있었던 거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잘 보십시오. 아마존이 만약에 저걸 지불 수단으로 만약 이용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저런 맹목적인 투자 가치만 가지고 있던 화폐가
이제 돈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존이요, 저러한 소문들이 일파만 퍼지면 안 돼요. 왜? 자칫 잘못하면은 돈이 돼버릴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아직은 책임질 수가 없기 때문에 조용히 은연중으로 저러한 시스템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만약에 저런 암호화폐 시장이 정말 이제 돈의 가치로 만들어지게 된다면요, 그때는 뭐 아마존도 확실히 저런 암호화폐를 지불 수단으로 결정을 하게 되겠죠. 그러나 지금은 그 논란이 상당히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조용히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화폐로 입증돼 버리면 사람들이 지금 가상화폐 통화를 이제 돈으로 보게 될 거고요. 그러면 더 편리하고 더 가치 있는 가상통화를 선택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아마존이 기존의 물류 시스템을 혁신하는데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그렇죠. 바로 블록체인 시스템이죠. 이 블록체인 시스템을 암호화폐 기반의 기술을 통해서 더욱 강력하게 그리고 완벽하게 만들어낼 것이다. 그게 그렇게 되고 나서 일단 화폐를 돈으로 만들어야죠. 아마존의 이러한 행보는 거대한 가상화폐 시장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초석을 지금 몰래 다지고 있는 거고요. 이러한 행보에 앞서서 바로 카카오가 암호화폐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카카오는요, 그렇게 손해만 보던 카카오톡을 통해서요, 자체 플랫폼만이 아니고요, 1만 개가 넘는 카카오페이 가맹자 모두에게 적용시키는 그러한 작업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카카오톡이 이러한 시스템을 퍼뜨리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필수적인 그러한 플랫폼이었다. 이건 뭐 아무도 반론할 수 없는 진짜 명백한 사실입니다. 이는 카카오가 가상화폐 본격적인 제도권 진입을 지금 진행 중이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ICT에서 뭐라 그럽니까? 카카오 핀테크 나오고 카카오페이, 그 다음에 카카오 코인 이런 걸 지금 발행을 하기로 했다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은행이야. 그냥 따지고 보면 뭘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은행. 카카오 은행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 통장도 그래서 나온 거고 이게 지금 말이 되냐고. 어떻게 지금 기업이 은행 돈 장사를 할 수가 있냐고. 보험도 아니고 이거. 예?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도 다 뒤를 봐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고 그 뒤를 봐주는 놈들이 보통 놈들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즉 불가능을 가능케 할 수 있는 이러한 힘, 이런 원천은 어디서 나오느냐. 더 이상 말 안 해도 이제 나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이버 역시도 지금 이 네이버 코인이라는 자체 ICO를 현재 준비 중이죠. 아마도 이제 제가 봤을 때 일본을 진출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일본이 현재 암호화폐 시장에 상당히 인기를 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본에서 ICO를 진행하게 될 것 같고요. 이미 네이버는요, 라인을 통해서 이미 일본 시장을 일단 선점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 역시도 지금 카카오 코인을 앞세워가지고요, 일본 웹툰 자회사 지금 피코마에 지금 카카오 코인이 접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걸 통해서 카카오 역시도 일본에 이제 전반적인 핀테크 사업을 연결하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이 나눠주었던 포지션이 이제 경쟁 구도로 가겠죠. 그리고 이제 저 코인들이 나오게 되면 시장이 이제 글로벌화 되니까 아무래도 뭐 네이버와 카카오의 이제 저런 포지션도 더 이상 의미 없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카카오와 네이버가 진행하는 이 ICO는요, 리버스 형식입니다. 그래서 신생기업, 우리가 스타트업이라고 하죠. 이런 신생기업이 아닌 기존 기업이 가상통화를 발행하는 리버스 ICO가 새 트렌드로 지금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IT, 유통, 공룡, 이러한 것들이 주도하는 리버스 ICO는요, 스타트업 ICO에 비해서 당연히 규모가 크겠죠. 왜? 돈 많은 새끼들이 하니까. 그리고 이처럼 기존 기업들이 ICO 시장에 뛰어들면서 기존 경제 시스템과 가상통화의 결합이 더욱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금 나오고 있답니다. 사토시 나카모토가 이야기했던 그런 개인의 어떤 비트코인의 철학적인 가치가 이제 기업으로 넘어가게 된다. 근데 이거는 우연이 아니고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거예요.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 사토시 나카모토가 나왔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요. 자, 이 리버스 ICO는요, 공신력 있는 기업들이 주도하기 때문에요, 일반적인 신생기업의 ICO에 비해서 펀딩 규모가 훨씬 큽니다.
그리고 업계에서는요, 리버스 ICO를 통해서 ICO 시장이 본격적으로 성장할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당연한 게요, 공신력 있는 기업들이 돈도 신용도 다 이 화폐에 밀어줍니다.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당연히 가치가 생기죠. 돈과 같은 가치가 생기겠죠.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지금 노리고 점점 가상화폐를 우리 생활 속 깊숙이 지금 이 신용과 가치를 불어넣고 있다. 우리에게 요놈들이 가상화폐를 자꾸 돈으로 보여주게 하려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이 기업들, 특히 리버스 ICO에 적극적인 이러한 기업들이 기존 서비스의 블록체인 기술을 일단 결합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관리 감시 대상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택배 하나 보낸다도 이제 이 택배가 어디에서 뭘 하고 있고 어떻게 되어 있으며 물품의 상태는 어떤지, 그러니까 더 디테일하게 이러한 모든 것들을 알아낼 수가 있죠. 그리고 많은 사용자가 더 이용할 수도 있고요. 더 간편하게 이용할 수도 있고, 또 보안이 훨씬 더 강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IT 서비스와 블록체인 기술은요, 반드시 결합이 돼야 되고요. 그렇게 결합됨으로 인해서 뛰어난 시너지 효과가 나오게 됩니다. 해킹이나 도난 사건으로 계속 몸살을 앓아온 이런 전자상거래 업체들 어떻습니까? 이제 블록체인 기술 통해서 그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쉬운 자금 조달도 장점이죠. ICO는요,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가상통화를 송금받는 방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야, 우리나라 같은 경우 보세요. 주식을 하죠. 주식을 하려면 한국은 한국에 있는 주식 사람들밖에 주식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번에 비트코인 통해서 배운 게 있죠. 전 세계 사람들이 비트코인에 투자를 한단 말이지. 이 투자 자금, 그리고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이런 엄청난 유동성인 투자자들, 야, 이거 완전 돈이거든요. 따지고 보면. 이거 지금 주식하고는 상대가 안 돼요. 이렇게 흐름이 흘러가는 건 글로벌적인 이제 투자가 된다는 거죠. 하지만 이런 리버스 ICO 같은 이러한 이제 시스템이 장점만 있는 건 아니겠죠. 왜냐하면 가상통화 발행이 기존 주주의 이해관계를 일단 해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주식에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이 이익을 내면 주가가 상승해서 이제 주주들한테 이익이 돌아가는 그런 시스템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기업이 주식도 하고 가상통화도 이제 하고 이렇게 두 가지를 다 발행해봐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업의 가치 상승 시 주식이 올라야 될 텐데 가상통화 가격이 올라가 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주식과 가상통화의 이런 가치에 대한 비율을 맞추기가 매우 어렵다. 이거 정말 큰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제가 봤을 땐. 그리고 또 하나, 비트코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게 있죠. 가상통화에 대한 회계 기준이 확립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요, 사실상 기업의 재산인 가상통화가요, 기업 가치에 반영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가상통화라는 이 가치를 어떻게 현재 재무제표적으로 우리가 나타내야 되느냐, 이러한 문제도 반드시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보세요. 가상통화만 가격이 졸라게 올라. 근데 그게 재무제표에 반영이 안 돼봐요. 그러면은 주식을 산 투자자들은, 아니, 뭐야, 도대체 왜 이런 상황이 와?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반드시 가상통화와 이 주식의 비율을 잘 맞춰서 재무제표적인 이러한 영향을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 바로 이런 겁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회사의 가치가 떨어지면 코인의 가격도 떨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수익 모델이 확실치 않은 기업의 리버스 ICO의 경우 향후 가상통화의 가격이 하락할 위험도 있다. 이거죠. 이렇게 따지고 보면 주식을 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좀 불리해지죠. 뭐 가상화폐가 올랐다고 해서 주가가 그에 맞춰서 가상화폐처럼 확 오르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만약에 회사 가치가 떨어지면 주식은 하락하고, 이렇게 되면은 차라리 주식보다 가상화폐 투자하는 게 오히려 낫다, 뭐 이러한 느낌이 들 정도니까요. 지금 이제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기업의 성장성에 의해서 코인의 가치가 이제 결정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뭐 테마 비트코인도 여전히 존재할 것 같고요. 이대로 가면. 그 다음에 뭐 주식처럼 이제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가상화폐가 이렇게 나오게 되면 주식이 굳이 필요하나?
이게 좀 애매해요. 솔직히 저도 지켜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상당히 이제는 기업과 연동돼서 우리가 투자하는 방식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라는 건 이거는 피할 수 없는 이제 현실이 돼가고 있는 거죠. 재밌게 말하자면 이 비트코인을요, 어떤 원자재 가격으로, 이 가치를 만들어내는 그런 나라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네수엘라가 그랬죠. 이 원유 1배럴을 기준으로 1페트로 해서 1억 페트로를 이제 발행을 한 그런 경우 있었는데, 2018년 2월 19일 날 사전 판매 기간으로 일단 설정하고요. 1페트로당 60달러의 가격에 이 페트로를 3,840만 개를 이제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와, 발행 첫날에 7,914억 원어치 페트롤을 파는데 성공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현상만 보더라도 지금 암호화폐를 점점 그러니까 한 기업뿐만 아니고 나라에서조차도 지금 인정하고 있는 그러한 흐름으로 가고 있다 이겁니다. 어쨌든 베네수엘라의 페트로코인은요, 정부 보증의 코인인데 아직까지 법정 화폐로는 인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면 저걸 화폐 개념을 쓰기에는 아직 여러 가지의 시장이라든지 아니면 인프라가 좀 조성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지금 전혀 아직까지는 미약하다. 그렇기 때문에 화폐로 진행되기는 매우 어려울 것 같고, 지금은요, 다만 베네수엘라의 풍부한 원유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이 코인이기 때문에요, 원유 가격 자체로만 보더라도 비트코인만큼 큰 변동성을 나타내지 않을 거고요. 그만큼 안정된 가격을 형성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안정된 가격을 형성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돈으로 만들기 위해서 돈. 그게 핵심이에요. 1세대 코인을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나라에서 테스트를 하고 있다. 절대 이 테스트 시장에 휘말려서는 안 된다. 튤립 버블과 같은 그러한 버블의 가능성을 보일 수밖에 없다. 그렇게 경고를 했잖아요. 그리고 투자에 유의하시라. 투자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투자를 감당할 수 있을 만큼 투자를 해라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러니까 지금 3세대는 1세대와 2세대의 테스트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 새로운 화폐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상화폐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진화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코인을 너무 부정적으로만 봐서도 안 돼요. 왜냐면 쇄국정책 같은 그러한 이런 잘못된 판단을 해버릴 수가 있어요. 무조건 나쁘다. 달러가 어떻게 돈이 됐습니까? 달러도 결국은 우리가 사용하는 가치로밖에 볼 수 없게끔 이런 시스템이 만들어졌잖아요. 가상화폐, 암호화폐 역시도 그렇게 봐야 돼요. 그리고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때 비트코인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봤던 거는 신용도 없고 공신력도 없고 가치도 없는데 사람들이 미친듯이 투자하고, 더군다나 그 한국에서 테스트하고 있는 거를 눈에 뻔히 보이는데 투자하라고 막 권장하겠습니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실체를 보고 그 실체에 따른 어떤 우리가 가치를 봐야 된다. 그렇게 해야지만 세상에 돌아가고 있는 어떤 경제 흐름이라든지 아니면 실물 가치에 대한 기준을 우리가 바른 눈으로, 올바른 생각으로 바라볼 수 있다.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과거보다는 훨씬 안정된 건 맞아요. 그리고 투자하면 가치가 있다는 것도 맞아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회다라고는 말 안 해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지만 점점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실체도 없고 아무런 이런 가치도 없었던 코인이 이제 점점 그러한 것들을 탈피해 나가고 있다라는 거. 이거를 저는 설명드리고 싶은 거예요. 베네수엘라뿐만 아니고요, 캄보디아에서도 엔타페이라는 암호화폐 프로젝트를 현재 추진 중입니다. 그러니까 코인 텔레그래프 등 이런 이제 외신들이 이야기하는 게 캄보디아 정부가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서 아세안 블록체인 서밋을 열고요, 정부 주도 암호화폐인 엔타페이 프로젝트를 발표한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캄보디아는 서방 국가들에 의해 경제 제재를 피하고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국가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엔타페이를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엔타페이는 캄보디아 현지에서 비자를 대체할 지불 결제 수단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야기가.
그리고 이제 최초로 암호화폐를 법정통화로 지정한 나라가 있습니다. 이 나라가 바로 마셜제도 공화국인데 하와이와 호주 중간쯤에 위치하고 있는 나라거든요. 이 섬으로 된 나라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자기들 자국에서 쓰는 돈처럼 이 암호화폐를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요. 더욱이 미국 달러까지 통용을 해서 이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만들고 있답니다. 뭐 마셜제도 공화국뿐만 아니고요. 뭐 지금 다른 정부 관계자들 역시도 소보리는 일반적인 화폐처럼 기능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는 암호화폐가 여러 사법권할권에서 이 법률이 모두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 소보린 역시도 법정화폐를 다루는 법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소보린은 법적인 확실한 이런 공신력, 그 다음에 신용을 가지게 된다. 요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미국이 지금 이 암호화폐를 지금 달러와 연동시켜서 돈의 기능을 만들어내고 있다. 러시아도 이 지금 가상통화 암호루블을 개발하는 방안을 지금 구상하고 있고요. 최근 이제 공식 화폐인 크론의 가치가 이제 하락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스웨덴도 에크로나라는 가상화폐를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든 지금 중국, 싱가포르, 이스라엘 지금 다 가상화폐 개발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나 이거 여기서 말씀드릴게요. 이게 지금 우연으로 다 생기고 있다고 지금도 생각하십니까? 우연 없다니까요, 이거. 도대체 이렇게 모든 계획을 모든 나라에서 하나로 만들어서 저걸 추진하고 있는 새끼가 어떤 새끼냐고 도대체. 분명히 미국 어디에 숨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 미국에서부터 계속 지금 쳐나오고 있거든, 저게. 아니면 유럽에, 영국 아니면 나 솔직히 이스라엘 아니면 미국 셋 중에 한 군데 어디 있어. 분명히 저는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이건 농담이고요. 어쨌든 이러한 흐름을 놓고 봤을 때 가상화폐가 나온 이유는 우연이 아니다. 다시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가상화폐를 모든 나라에서 지금 도입을 하고 쓰고 있다라는 거는 이미 그 나라에 있는 수장들이 어떠한 입을 맞췄고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이러한 숙제를 받았다라고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거대한 글로벌 국가들이 서로 입을 맞춰서 저러한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라는 거, 이거 자체부터가 벌써 제대로 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니 사업해보시는 분들, 장사해보시는 분들 알잖아요. 그 몇몇 사람들한테 정확하게 하달하지 않고 명령하지 않으면 산으로 가는 이러한 시스템인데, 어떻게 서로 이야기도 하지 않고 경쟁하는 이런 시스템에서 어떻게 저렇게 하나같이 딱 입을 맞춰서 저렇게 지금 암호화폐 지금 저런 인프라 시장을 만들어 나가고 있겠습니까? 이거 진짜로 계획된 거예요. 진짜로. 이거는 진짜 확실한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가상화폐가 이 화폐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이거 단순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거래 단위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거래 단위를 단순화해야 된다는 거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가치 저장의 기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화폐에 대한 가치를 보증해 줄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 다음에 또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돈 하면 회계 아닙니까? 이 회계 단위 등,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화폐의 가치를 할 수 있는 이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런 조건을 갖췄다 하더라도요, 국민들이 이 보편적으로 이 가상화폐를 화폐다, 이건 돈이다 라고 인정하고 정착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일단은 경과돼야 한다는 겁니다. 공식적으로 기존 화폐를 가상화폐로 대체하는 화폐 개혁도 단행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에서 발빠르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게 뭡니까? 달러와 가상화폐를 연동시키고 있는 저러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다른 나라, 제가 말씀드렸던 이스라엘, 중국, 싱가포르, 그 다음에 베네수엘라, 캄보디아, 그 다음에 어디죠? 스웨덴, 이런 곳도 반드시 자신들이 쓰고 있는 화폐 단위를 가상화폐, 즉 암호화폐와 연동시키게 될 거라는 거죠. 이 화폐 개념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걸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화폐 통합이 되겠죠. 이제는 좀 지나면 현금 없는 사회가 오게 된다는 이야기죠. 자, 현금 없는 사회를 통해서 우리는 각각의 가상 지갑을 가지게 되는 거죠. 이 지갑. 자, 이 지갑이 바로 블록체인을 형성하는 시스템이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저러한 암호화폐를 돈처럼 쓰면 쓸수록
블록체인 보안 시장은 더욱더 공고해지고요. 이러한 블록체인 시스템 기반을 통해서 발전될 게 뭐겠습니까? 그렇죠? AI. 근데 나는 웃긴 게, 아니 도대체 이렇게까지 해서 AI를 완성시키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고. 그건 아직 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제 슬슬 점점 방송을 통해서 찾아가야 되겠죠. 일단 하나는 찾았어요. 뭐냐? 화폐 통합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 진짜라는 거죠. 결국 화폐를 통합한다라는 건요, 더 이상 각 나라들이 이 어떠한 이 돈에 대한 어떤 방어를 할 수가 없게 만든다는 거죠. 결국 나라를 통제하거나 관리하기 위해 매우 편리한 시스템이 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한 나라들에 대한 경제나 문화를 통합시키고 왜 그것을 자꾸 관리하려고 하는지.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관리하려고 하는 소수의 사람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계획을 지금 계속 추진해 나가고 만들어 나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있어요. 아니면 저는 미친 짓 할 리가 없어. 그 reptilian인가? 아니 그건 아직 모르겠지만 핵심은 정말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화폐 통합이 되면요, 결국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든 물건과 공상품, 그 다음에 가치들이 다 일정한 가치를 가진 통합이 돼버린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새로운 희망으로 뭐 사업을 일으키려고 하거나 아니면 어떤 가격의 경쟁을 통해서 자신이 우위를 차지하려고 하는 이런 시스템들이 사라지게 된다는 이야기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 말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뭡니까? 올라갈 수 없는 사다리를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얻을 수 없는 세상, 아무리 자빠지게 일해도 내가 가져가는 건 일정한 세상, 이거 아닙니까? 결론은 이거 완전히 내가 봤을 때는 이거 완전히 사회주의야. 지금 얘들이 하고 있는 이런 행태가 상당히 사회주의적인 성향과 매우 비슷한 지금 흐름으로 가고 있다. 이 좀만 더 보태면 이거 공산주의 아닙니까? 거의 독재주의 아닙니까? 이거 독재주의. 공산주의는 아니네. 독재주의. 에? 최근에 빌 게이츠가 하는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이 뉴스에 나왔는데 2015년도 11월자 뉴스예요. 여기에서 빌 게이츠가 하는 말이 사회주의만이 지구의 희망. 아,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갑자기? 잠깐 볼까요? 오직 사회주의만이 지구를 지킬 수 있다. 자본주의는 기후변화로부터 우리를 구할 수 없다. 민간 부분은 너무나 이기적이고 비효율적이어서 화석연료를 대체할 만한 효과적인 대체 에너지를 생산할 수가 없다. 자,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사회주의가 돼야 된답니다. 자, 화폐 통합. 자, 사회주의가 돼야 된답니다. 사회주의와 민주주의에 대해서 상당히 따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사회주의를 만들었던 사람, 그 다음에 민주주의에 대한 사상을 만들었던 사람, 그리고 그 사이를 이 사회적인 갈등으로 만들어서 이념적인 이런 전쟁을 끌고 갔던 것 역시도 다 유대 출신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레닌은 어머니가 유대인입니다. 이게 상당히 원래 은밀한 비밀 문서로 이게 숨겨져 있다가 최근에 이게 드러났죠. 그 다음에 마르크스 같은 경우는 유대 집안 출신이고요. 칸트 역시 유대교와 깊은 관련이 있는 사람입니다. 결국 우리가 지금 보고 느끼고 있는 그러한 이념 사상 역시도 다 유대인들의 어떤 철학적인 사상에 의해서 생겨났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갈등이 일어났고 이념이 일어났다는 거, 이거 절대 잊으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 게이츠가 지금 사회주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 역시도요, 다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다는 거죠. 사회주의라면 바로 우리가 이제 공정함을 말하죠. 공평과. 근데 알다시피 과거에 우리나라 역사에 봤을 때 태백산맥이라는 소설을 보더라도 인간과 인간에게 공평과 공정이라는 건 없어요. 왜? 더 많이 가진 자는 더 많이 가지고 싶고 더 부족한 자는 더 많은 것을 가져오고 싶고, 이게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그런데 빌 게이츠가 말한 사회주의를 좀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그것이 가능하게 될 미래가 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대체해 줄 수 있는 바로
매개체가 뭐냐면 로봇이죠. 로봇은 사람처럼 욕심도 없고 불만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회주의 시스템이 가장 적합한 앞으로의 시스템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빌 게이츠가 지금 그거를 은연히 돌려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주의와 로봇 시스템의 혁명 아주 궁합이 잘 맞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인간이 어떠한 긍지와 그 다음에 어떤 자존감을 갖기 위해서 반드시 저런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깨닫고 그 다음에 대비해야 되겠죠. 어쨌든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계속적으로 지금 제가 생각이 바뀌어갈 수 있다라고 착각하시는 것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생각보다 세상은 훨씬 빨리 변화되고 있다. 그것을 먼저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인드를 갖고 앞으로 방송을 좀 봐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다음 방송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